안녕하세요. 수능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국어 선택 과목 중 언매 부분의 공부법과 공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언어 파트, 그리고 매체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에 앞서서 언매 선택자들은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매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한 문제 정도의 표점을 얻기 위해 공부 시간에서 손해를 이미 볼 각오를 하고 언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맞으셔야 합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된다면 언매를 선택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파트입니다. 이 언어 파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언어 파트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는 문법, 개념 공부입니다. 수능에서 유일하게 지식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부분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문제를 빠르게 다 맞히시려면 문법 개념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문법 개념 공부는 문법 개념서를 보시면서 독학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강을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인강을 보다 추천드립니다. 문법을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문법은 애매함이 넘쳐나는 분야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공부하다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고교 과정을 기준으로 아주 명확한 것들만 묻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작 해야 하는 수능 공부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독학을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법 공부는 무지성으로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꼭 외워야 하는 문법적 지식, 예를 들어서 부속성분이나 주성분, 특정 법칙의 예외적인 단어, 혹은 불규칙 활용의 종류 등이 있는 반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등이 있죠. 따라서 모든 것을 외우려는 비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경우에 따라 외우기도 하고 판단법을 익히기도 하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법 개념과 판단력을 기르셨다면 남은 것은 연습입니다. 꾸준히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개념과 판단력의 감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줄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문제풀이 루틴을 연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습은 우선적으로 기출로 하시는 겁니다. 문법 문제 난이도는 21학년도 때 피크를 찍고 선택 과목이 생긴 이후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기출만 잘 풀 수 있어도 충분히 실전에서 언어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또 평가원 기출과 교육청 기출만 해도 500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다른 엔제들을 풀지 않아도 풀거리는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법 문제풀이의 팁을 드리자면 문법 문제는 지문형 2문제와 단일형 문제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단일형 문제는 혼자서 많이 풀다 보면 문제 유형이 보이고 나오던 게 또 나오고 문제를 풀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굳이 전해드릴 팁은 많이 풀어라 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문형 문제죠. 지문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문형 문제에서 답이 보이지 않거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지문을 잘 읽지 않고 풀어서입니다. 문법 문제라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형 문제는 항상 지문을 잘 읽고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 파트에 대해서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파트는 작년에 새롭게 생긴 수능계의 신생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출이 예비 시행을 포함해서 총 4개밖에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출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드러나는 매체 파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체 파트는 언어와 다르게 특정한 개념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매체의 특성과 같은 개념적인 공부를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당연한 내용인데 공부를 굳이 해야 할까? 가 저희 입장입니다.
허작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체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공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습이죠. 이 연습을 통해 평가원이 무엇을 물어보고 어떠한 유형의 지문을 내는지 익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 또한 쌓인 기출이 적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에 유의미한 양이 모여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설 매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할까요? 사설 매체 문제들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쌓인 기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설 문제들과 실제 수능장에서 매체 문제들의 괴리가 꽤나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사설 매체들을 정말 많이 풀었지만 수능장에서 맞닥뜨린 수능 매체 문제는 사설 문제들과 거리감이 컸습니다. 사설 업체들은 6급평가 비슷하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평가원에서 수능을 6급형과는 살짝 다른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쌓인 기출 4개 정도만 분석해 매체는 이러한 파트구나 정도의 감만 잡으시고 많은 연습은 파이널 기간에 기출들과 사설들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설 문제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널 기간에는 아침에 선택 과목을 하나씩 풀어 몸이 익숙하게 만들고 시간 운용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굳이 매체를 지금 연습할 필요는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체 문제 풀이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매체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지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볼 때처럼 스캔하듯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체 지문은 단순한 줄글이 아니기에 줄글처럼 세세하게 읽는 것보다는 시각 자료와 함께 스캔하듯이 읽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만약 매체 지문을 세세하게 읽고 문제를 푼다면 상당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택 과목 중 언어와 매체 파트의 공부법, 공부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문학 공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시간 많은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 좀 미리 해놓기